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순서입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추경 시정 연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안 처리 속도가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국회 상황과 여야 반응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이 추경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어제 민생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우 의장은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가게 문을 열기가 막막하다는 상인과 장보러 와서 지갑을 열기 전부터 한숨부터 쉰다는 시민들의 상황이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이 필요하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실효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이고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현재 추경안 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일반적인 추경안 심의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우선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증액과 감액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됩니다. 네. 현재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는 이미 돌입한 상황이고요. 종합심사를 담당할 예결위 구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과 개혁신당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원구성 일단락. 네, 오늘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그전에는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이 몇몇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오늘 있었던 본회의를 통해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이제 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사임하면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했던 원구성 협상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그때 당시 2년으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에서 아직 남은 1년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이 맡아왔는데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야는 이번 주 내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함께 2+2 회동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와 법사위, 문체위 등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기존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개원 당시 원구성 합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독식했다며 묻지마식 의회 폭주이자 민주당식 협치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결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거부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네, 김민석
청문회, 총리 청문회였죠? 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파행으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무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제출할 건 다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이 쟁점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고 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인한 추징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말뿐인 해명이라며 계속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는 결국 이틀째 오후에 정회했고 이후에 다시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무자격 총리 후보자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협상이 결국 결렬된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